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단원 학습점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쉬운 문제들은 빼고 7번, 8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7번 문제 보시면은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열 AN이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주어진 이 극한값을 바꿔주시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는 3이다 라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해결해 주시면 바로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바로 알파는 1이다. 즉 an의 극한값은 1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8번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할 때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2차 방정식과 근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n이 될 거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n의 제곱이 될 겁니다. 네, 지금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 예식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알파 n, 베타 n 분모를 통분시켜 줍니다. 그럼 분자 n은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이 될 거고 우리 방금 배웠던 근과 계수, 구했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한 식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도 2차, 분모도 2차예요. 이렇게 차수가 같으면 우리는 극한값을 최고차항의 개수로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2라는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네, 그 다음 9번으로 가볼게요. 9번에 같은 경우에는 위에 분자랑 분모에 있는 식을 쉽게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작년에 수원에서 수열의 합에서 배웠었거든요. 요거 시그마로 살짝 바꿔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 k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작년에 여러분들 외웠던 공식 있죠?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맞아요. 얘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에 있는 요놈도 바꿔줄 수 있겠죠? 얘도 시그마로 살짝 바꿔볼게요. k는 1부터 n까지 얘는 k가 되겠습니다.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 맞죠? 이렇게 식이 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하셔가지고 극한값을 구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분자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분모는 n은 곱해주는 거니까 분자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번분수 꼴이니까 안에 곱한 거 2개는 분모, 밖에 2개 곱한 거는 분자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6n의 제곱 n 플러스 1, 2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분모 몇 차? 3차입니다. 분자도 3차가 되겠습니다.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계수기를 비교해 주시면 되니까 분모는 6, 분자는 여기 2 있고 여기도 2가 있으니까 4. 즉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 3분의 2라고 구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를 보고 약간 당황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진동하는 수열이거든요. 이 진동하는 수열의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2번식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내용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원래식 2n-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이 항이 모두 양수인 것, 즉 모두 1인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전부 다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그렇죠. 크거나 같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n을 무한대로 보내주시면요. 분모 2차, 분자 1차예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니까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뒤 것도 2차, 1차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샌드위치의 정리에 의해서 가운데 있는 요 놈도 0으로 수렴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극한값은 0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11번은 앞에 예제랑 비슷해서 건너뛰고요.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수열 아래 2n제곱.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등비수열이죠. 첫째 항이 아래 제곱, 두 번째 항이 아래 4제곱, 세 번째 항이 아래 6제곱.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등비수열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공비가 얼마다? 네, 아래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등비수열, 이때는 아래 n제곱이었죠. 여기서 수렴하는 공비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려 봅시다. 기억을. 일단 공비가 1일 때 수렴했고요. 또 두 번째, 네,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 수렴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주어진 등비수열 아래 n제곱이 수렴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경우로 돌아와 볼게요. 네, 이번에는 아래 제곱이에요. 그러면 항상 네, 0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곱이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수열이 수렴하게 되겠죠?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는 원래 R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어진 수열 아래 2n제곱이 수렴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지금 요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양변에 그래서 1을 빼주면 0이 아니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또 3으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요. 공비가 3의 아래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경우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비수열은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수열이 아래 n제곱이 아니고 아래 2n제곱이라서 아마 조금 헷갈리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함수 fx에 대해서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기억본 보시면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x의 n제곱은 네, 역시 무한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1은 그쵸, 0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2n제곱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2n제곱도 찾아봐야 돼요. x의 n제곱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당연히 2n제곱분의 1도 0으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원래 식은 이렇습니다. 자, 근데 얘도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형태는 우리 그쵸, 분모의 최고참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fx 같은 경우는 x의 2n제곱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1 플러스 얘는 x 2n제곱분의 1. 분자는 2n제곱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분의 1만 남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도 x의 2n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분모는 1만 남게 되고요. 분자는 그죠? x분의 1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은 fx 값은 0이 아니라 x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으로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대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x의 2n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갑니다. 분자에 있는 x의 2n제곱 마이너스 1도 당연히 0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주어진 fx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x의 2n 마이너스 1이에요. 얘도 0으로 가요. 그죠? x의 2n도 0으로 가요. 그래서 얘는 1분의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정답 맞습니다. 자, 그 다음 D급번이에요. 이번에는 F1의 값이에요. 그러면 그냥 X자리 1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F1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요. 분모는 1 플러스 1, 분자는 1 마이너스 1. 0이 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D급도 맞는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번에서는
맞는 거는 니은이랑 디귿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두 AN, BN의 합이 2의 n제곱 플러스 1, 곱이 4의 n제곱 마이너스 9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제가 합과 곱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를 생각할 수 있다? 그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두근의 합이 2의 n제곱 2의 n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x. 그 다음에 두근의 곱 4의 n제곱 마이너스 9의 n제곱은 0. 이런 2차 방정식의 근이 an과 bn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4의 n제곱 마이너스 9의 n제곱 제 인수분해 가능하죠? 어떻게? 그렇죠. 합차 공식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으로 가능해요. 근데 뒤에 얘네 둘이 더해주면 3의 n제곱은 사라지고 2의 n제곱이 두 개가 생기니까 2의 n 플러스 1제곱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x 마이너스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은 0이 돼서 x는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이라고 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an이 bn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친구가 a, 뒤에 있는 이 친구가 bn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났네요. 극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n분의 bn이니까 an은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bn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구한다? 그죠? 밑에 위에 n제곱이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숫자가 더 큰 거. 여기는 2랑 3인데 누가 더 큽니까? 네, 당연히 3이 더 크죠? 그래서 3의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3의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3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분모는 3의 2의 n제곱 플러스 1이 돼서 얘 0으로 수렴하고 얘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도전 문제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각 변을 n등분해서 각 변의 평행한 선분에 나타낸 것이다.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모든 정사각형의 개수를 an,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모든 정사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bn이라고 할 때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단 중복되는 꼭지점은 한 번만 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an이랑 bn이 어떤 놈인지 구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차례대로 한번 구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n이 1일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n이 1일 때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인데 얘 자체가 한 변의 길이가 1이죠. 그래서 a1은 네, 1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b1 꼭지점 하나, 둘, 셋, 4개가 돼서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항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 구해볼게요. 자, 두 번째 항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요렇게 4등분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사각형은 총 4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 꼭지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는 9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n이 3일 때. 자, 이때는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를 3등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주면 정사각형 개수는 9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네, 16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세 번째 항까지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n이 1일 때 a1 1이고요. n이 2일 때 a2 4고요. n이 3일 때 a3가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항 a는 그죠? n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bn의 일반항 구해볼게요. 1일 때 4, 3대 얘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16은 4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1일 때 2의 제곱, 2일 때 3의 제곱, 3일 때 4의 제곱이니까 bn은 네,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끝났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분의 bn. 그다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n이고요. bn은 n 플러스 1의 제곱. 얘 어디로 가요? 아니다. 잘못했지. 1, 4 보니까 얘 n의 제곱이죠.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러면 얘도 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그죠? 분모 2차, 분자 2차. 오늘 2차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1로 수렴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중간에 빼먹어서 죄송해요. 1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16번 문제예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점 2n, 0을 지나고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n제곱에 접하는 직선의 y절편 an이라고 하자. 이때 극한값 n 플러스 1분의 an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n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게 돼요. 네, 이미 그림을 사실 그려놨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n제곱. 요거는 작년에 원의 방정식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알죠? 0,0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n이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n, 0을 지난다라고 해서 여기 지나는 점 표시했고요. 이 점을 지나고 1에 접하게 그었습니다. 사실 이 점에 접하는 직선은 여기도 하나 더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y절편이 음수가 돼요. y절편 an이 항상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an이 어떤 점에 잡혔는지 일단 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네요. 근데 일단 이 접선의 방정식이 중요한 힌트 2n, 0을 지난대. 그러면 y 빼기 y 좌표 앞에 상수 곱해질 수도 있고요. x 빼기 x 좌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그러면 y는 kx-2nk인데 이 접선은 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의 길인 n과 같다 라는 거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생각하셔야겠죠? 요거 살짝 바꿔주시면 kx-y-2nk는 0이고요. 그리고 지난 원의 중점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n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분모는 k제곱 플러스 1. 문자는 절대값 쉬운데 0,0 넣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nk만 낳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n 루트 k제곱 플러스 1은 절대값 마이너스 2nk가 될 건데 양변 제곱해주시면 n제곱 k제곱 플러스 n제곱은 4n제곱 k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3n제곱 k제곱은 n제곱 정리해주면 n제곱 사라지니까 k제곱은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둘 중에 누가 될까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음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k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즉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네요. 왜냐하면 an이 y절편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그냥 대입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an은 그래서 3분의 2 루트 3n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 n 플러스 1분의 an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 플러스 1분의 3분의 2 루트 3n 근데 둘 다 1차 그렇기 때문에 개수만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은 3분의 2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